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는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칼럼 이야기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칼럼을 썼어요. 한국에 대한 칼럼.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냐면 콕 박혔어. 칼럼을 썼는데 그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사우스 코리아의 프레지던트는 뭐부터 하라고? Learn basics. 네. 기본부터 좀 다시 배워라. 라는 내용입니다. 좀 쪽팔리더라고. 한편으로는 아유 그래 우리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구나 싶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이 한나라 7개 대통령이잖아. 얼마나 이게 글로벌 국제망신이냐고. 에? 국제망신. 참 기가 찰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정말 뭐라고 썼는지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칼럼 제가 봤어요. 자, 영국 이코노미스트 8월 25일자, 그러니까 그제 신문이에요. 그제 신문. 그제 신문에 뭐라고 썼느냐.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 자, South Korea's president needs to learn the basics. South Korea's president needs to learn the basics. 남한의 대통령은 need to 필요하다. 요구다 필요하대. need to learn the basics. 기본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대통령, 그 윤석열이지. 윤석열은 기본을 좀 배워야 되겠다. 너 기본이 안 됐어. 이 얘기죠. 윤석열, 얘 기본이 안 됐어. 세상에. 라고 어제자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기사를 썼습니다. 나는 이게 보는데 진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Speaking the press on his 100th day in office. 이게 뭐입니까? 100일 기념 스피킹 투, 그러니까 기자회견 정도 되겠죠.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8월 17일에 열린 윤석열은 could hardly 정말 하기 힘든 일을 했대. have been less charismatic. 권위가 없는, 이 정도로 권위가 없는, 권위가 거의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말 보여주기 어려운 그런 권위가 없는 그런 모습, 카리스마라고는 볼 수 없는 정말 희한한 장면을 윤석열이 보여줬다. 언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라고 처음 시작이 그렇게 돼요. 푸드 허들리. 정말 하기 힘든 뭘 했대. 해브빈을 했대. 레스 카리스마틱. 카리스마가 없는. 레스가 거의 없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카리스마가 없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 정말 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순조로운 정책 운영자였는데 윤석열은 이 재능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재능이 없다는 것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스킬이라고 얘기해요. 스킬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무슨 얘기도 하느냐면 이 사람은 인기 없는 정책을 국민들한테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가지고 그 정책을 좀 잘 이끌어 가려고 해야 되는데 인기 없는 정책을 잘 설명하기는커녕 지 장점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더라. 그렇게 스킬이 부족해가지고 뭘 하겠냐. 그러면서 뭘 한다? 얘는 정말 중요한 규칙조차도 잘 안 지키더라.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 너 규칙부터 좀 잘 지켜.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다? 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기본도 안 됐고 이 규칙도 너무 잘 어기고 재능이 없다는 건 너무 티가 팍팍 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해야 된다?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뭐다? 얘는 대통령 자격이 없어요!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사파를 보세요. 손에 구두를 끼고 있잖아요. 손에 구두를 끼고 맨발에다가 손에 구두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넥타이는 다리에 메고 있죠.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옷 입는 법도 모르고 구두를 신어야 될지 손에 끼워야 될지도 모르는 정말 7푼이 8푼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다. 이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라는 얘기를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우아하게 한 거죠. 뭐 쪽팔림도 이 외에 근데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 측은 그닥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런갑지 뭐. 뭐 외신한테 욕먹을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부끄럽고 쪽팔리고 이 나라 망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쪽팔려 죽겠어. 나라 국격이 왜 이렇게 망가졌어 라고 하는데 윤석열은 그닥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 거죠 지금. 이런 기사가 났으면은 사실 홍보 옛날 같았으면 청와대 홍보 관계자들 다 옷 벗고 나가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이 장관들 중에도 한두 명은 이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책임을 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잖아. 이건 결국 뭘 말한다? 나중에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윤석열을 위해서 몸빵을 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는요. 윤석열 개인한테도 상당히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에요. 이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자, 조수님, 조수님, 생각이 없으니 부끄럽지 않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직들은 창피할까요? 글쎄요. 오늘 대구의 서문시장에 갔는데 그렇게 환영을 받은 거 보니까 그닥 부끄러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브리티시님, 거친 검사가 짧은 시간에 웃기는 퍼포먼스를 통해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본 모습이 드러났다.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시장 원리. 국민들이 알아서 살아라. 라는 얘기죠. 지들은 술만 마시겠다는 거잖아. 정말 요새 보면은 술만 잘 먹더라. 예. 아이고 예. 조명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술만 잘 먹더라. 무슨 노래 제목이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요. 술만 잘 먹더라. 예. 술만 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개혁의 신님, 동훈이도 배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는데 글쎄요. 그럴 수도 있죠. 영국 언론 압색 들어가야지. 꿈이 있는 자유님, 동네 바보가 뭘 알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꿀물님, 요즘 초등학교에서 유행하는 것이 바보짓을 하면은 너 윤석열이니? 안 돼요. 야, 역시 초등학생들 무섭네요. 예. 너 윤석열이니가 초등학교에서 너 바보니? 라는 말로 쓰인다. 이거죠? 야. 네, 브리티시님, 쇼하지 마라 라고 신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쇼하지 마라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쇼는 안 한 것 같다. 쇼도 할 줄, 근데 결국 보면은 쇼하지 마라기보다 쇼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의미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쇼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 그래, 자기가 쇼 안 한다더니 그래 쇼는 안 하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쇼도 할 줄 모르는 것 같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김선아님, 김종인이 연기만 잘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예. 소정님, 대구 서문시장의 환영 모습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대구 서문시장 쪽에 연락을 뭐 이렇게 좀 돌려보니까 거기에 인파가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진짜 대구 서문시장의 상인들은요 거의 안 나갔대요. 외부에서 사람들을 동원한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가능하죠. 그 뭐 건의사랑에서 이미 며칠 전부터 일정 다 퍼뜨리고 했잖아. 그러니 뭐 올 수도 있겠지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동원을 했을 수도 있겠죠. 예. 어쨌거나, 윤석열은 나름대로 막 이렇게 쇼도 해보고, 서문시장도 가보고, 뭐 이렇게 막 환영받는 모습 만들어 보려고. 근데 사실 보세요. 대구 서문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환영받는 모습 보이고, 인파 몰리는 모습 보였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거 쇼죠. 윤석열 지가 쇼 안 한다며. 근데 쇼 하고 있네? 쇼 하고 있는 겁니다. 쇼 안 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쇼를 하긴 하는데 뭐야? 뒷다 어설프지. 다 들키고. 쇼를 하려면은 안 들키고 깜짝 놀라게 해야지 이게 쇼 아닙니까? 근데 다 들켰잖아요. 미리 사람 동원하고 하는 거. 대통령하고 영부인하고 대구 서문시장 가니까 여러분들 미리 와서 다 좀 환영 좀 해주세요. 그거 다 일부 그거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다가 들키고 쇼도 못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쇼도 못 하더라. 아유, 쇼 안 한다는 이제 쇼는 안 하네. 좀 달리 말해서 쇼도 못 하더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당연히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다시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오늘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27%가 나왔어요. 27%. 오늘 갤럽의 여론조사가 지금 결과가 나온 거 여러분 다 보셨죠? 안 보셨나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난주에 28%였는데 이번 주 조사에서 또 27% 마이너스 1%포인트가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떨어졌느냐? 보니까 이래요. 원래 시작은 53%, 6월 첫째 주 53%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떻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27%까지 떨어졌다. 저지난주에 잠시 28%로 반등하는 데 성공하는 듯 했지만 다시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30%대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일부 여론조사는 조금 신뢰할 수 없는 셈이 돼버린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24% 8월 달 들어서 24%까지 떨어졌다가 25, 28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7로 떨어졌죠. 뭐 리얼미터라든지 뭐 몇 군데 리얼미터라든지 그다음에 KSY라든지 NBS 조사 같은 데서 보면은 30%가 넘는 걸로 지금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20%대로 주저앉았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뭐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그새 잠시 반짝 올랐다가 주저앉은 것으로 볼 여지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또 한 가지는 이 갤럽 여론조사 이거는 뭐냐면요. 전화 면접이에요. 무선 전화 90%, 유선 전화 10%, 그 다음에 전화 면접. 그러니까 ARS가 아니고 그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물어봐요. 그게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인데 이게 좀 더 정확성가 높다 그러죠. 이러니까 27%가 나온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 방법 때문에 27%가 나올 수 있었어요. 즉 뭐다? ARS가 돌아갈 때는 그래 나 윤석열 지지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띠리리 걸어 전화 걸어서 윤석열 지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차마 예 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ARS가 할 때는 1번은 예, 2번은 아니요. 1번 눌렀던 사람인데 전화가 띠리릭 하니까 사람한테는 차마 자기가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말을 못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뭐 주초에 반등을 했는데 김건희가 나대는 바람에 또 주저앉은 거 아닐까?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상정할 수 있는데 여하튼 한동안 윤석열의 지지율이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0%대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도 다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술적 반등, 뭐 특별하게 잘한 게 있어서 반등을 한 게 아니라 지지층이 위기감을 느끼고 위기의식 때문에 별로 지지하려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지지한다라고 겉으로만 이렇게 의견 표명한 게 아니냐.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술적 반등조차도 얼마 못 간 것 같다. 27%까지 떨어진 거 보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윤석열의 지지율, 한동안 회복되기는 제가 볼 때는 난망하다. 지지율 아마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자기는 뭐 이번 주 초에 그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되게 고무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홍보 라인 바꾼 거 뭐 이렇게 청와대 뭐 이렇게 개편한 거 이게 막 크게 도움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었다. 그렇죠. 네.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용산 계곡이 폐기 처분 윤일신님 말씀해 주셨고요. 김선아님 경줄리 부동산 때문에 다 알고도 있지. 그래서 모두 망함. 자, 브리티시님, 장 기자님 질문 있어요. 우리나라 배운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나요? 서울대 나온 판사, 검사, 교수들이 논문 뺏기고 줄리한 사람에게 일이 놀아나나요? 예. 자, 이 사람들은요, 줄리한 사람한테 놀아난다기보다 이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인 거죠. 이 사람들은 윤석열 싫고 정말 줄리 짜증나는데 그래도 그 사람 줄리와 윤석열이 없으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게 될까봐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그래 덮어줄게 그래 논문 위조 할 수 있지 이러고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수님,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 줄줄 새는데 선제 타격. 그러게 말입니다. S김님, 27%가 정신병이래요. 박영아님, 현재는 무정부 상태다. 탄핵하자라고 하셨고요. 손애자님, 콜거리, 탬버린을 잘 흔들어서. 네, 제스티님, 힘내라 장영진, 개국분이 원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네, 누구야 이분은? 카르페디엠님, 진정한 의리맨이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의리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뭐, 그거는, 저는 볼 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리는 내용들. 이것까지 얘기하면은 참, 여러 사람들이 참 쪽팔리겠다.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겠다. 괜히 뿔똥 튀겠다. 라고 해서 제가 안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제가 알고 있는 얘기들 다 감안해 보면, 제가 지금 있는 모습이 제일 정당한 것 같아요.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상황을 이러고 있는 겁니다. 두 분 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얘기 잘 진행해 봤습니다. 첫 번째 얘기들을 하면서 윤석열의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기본 없는 윤석열의 탄식한 탄핵이 자꾸 입에 붙네요. 기본 없는 윤석열의 탄식한 외신의 모습을 우리가 전해드렸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웃는 표정입니다만 마음이 영 착잡하네요. 왜 그렇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그 대통령인데 이 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외국 언론으로부터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 거 보면은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 제철일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씨 이거 아닌데 이렇게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